네, 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노엘리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스포티지는 기아에서 29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은 한국의 최장수 SUV 모델인데요. 역사가 오래돼서 단종이 될 법도 하지만 또 디자인이 굉장히 계속 발전이 됐고 또 무난한 주행 성능도 가지고 있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총 4번의 풀 체인지를 거쳤고요. 오늘 제 옆에 있는 모델은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5세대 모델입니다. 5세대 스포티지는 총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디젤과 또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고 오늘 저희가 가져온 모델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특히나 스포티지 모델 중에서 최초로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은 차량이라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주행 성능과 또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을지 저와 함께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저와 함께 시카고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현대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N3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나타나 K5, 또 소렌토, 그리고 최근에 출시가 된 그 풀체인지 그랜저까지 다 이 같은 N3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기차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의 길이는 4.6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7, 그리고 휠 베이스는 2.8m 정도 됩니다. 차의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투싼과 또 QM6의 사이에 그런 중간급의 준중형 SU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조금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조금 더 날렵하고 굉장히 좀 강인한 인상을 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모습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뒤덮인 이 큰 그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릴 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차가 앞부분이 좀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인상도 주고요. 이렇게 꺽쇠 모양의 주간주행등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이렇게 날렵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강인한 인상도 주지만 밤에 봤을 때는 이모티콘의 그 웃는 모습을 형성한 것 같다, 그런 모양이다 라고 또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상반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5세대 풀 체인지를 통해서 그 전 버전의 느낌은 완전히 싹 뺐고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이미지를 스포티지에서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1600cc고요. 스마트 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는 퍼포먼스는 180마력의 27kg 포스미터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하이브리드 엔진답게 44.2kW의 그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고 또 264Nm의 힘까지 내면서 도심 주행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로만도 주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부는 기존보다 4cm 좀 길어진 그런 길이감을 가지고 있고 가장 또 눈에 띄는 거는 캐릭터 라인과 이 웨이스트 라인 사이에 이 볼륨이 굉장히 좀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조금 더 웅장하고 또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이 벨트 라인도 굉장히 위로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 날렵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그래비티 트림에만 적용이 됐는데요.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몰딩 처리가 되어 있는 점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고급스럽고요. 이 위에 루프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점도 좀 통일감을 주면서 좀 깔끔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전작과 비교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싹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딱 봤을 때 왠지 전기차 기아의 EV6랑 조금 비슷하다 하는 느낌도 저는 좀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테일 램프의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범퍼의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 테일 램프 사이에 이 가니쉬도 블랙으로 처리가 된 점도 좀 세련돼 보이고요. 이 범퍼도 이 같은 톤의 컬러를 트렁크 위에까지 좀 더 얹어서 좀 더 튼튼해 보이고 차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게 풀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엠블럼, 이 기아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차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고,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HEV라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637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작에 비해서 134리터나 공간이 넓어졌는데요. 요 2열을 접으면 1900리터의 굉장히 큰 또 공간이 나오니까 여러모로 활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날 리터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잘 가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줄자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센티를 한번 재보면 2열을 올린 상태에서는 97, 8, 90, 한 8 정도 되겠네요. 100cm에 가까운 그런 폭이 나오고, 가로의 길이도 100이 넘습니다. 이렇게 104 정도의 넓이가 나옵니다. 높이도 한번 재보면 네, 88, 9 정도의 높이네요. 2열을 접었을 때는 카박이나 뭐 그런 거는 충분해 보이고, 사람이 누워도 발은 조금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운전석에 한번 앉아봤는데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준형급의 SUV지만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뭐 좀 대형에 들어갈 법한 그런 널찍널찍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 면으로 봤을 때 이 에어컨의 공조 장치가 굉장히 맨 처음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약간 망치 모양으로 이렇게 몰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센터 패시아 이 하단 부분에 이 공조 장치가 들어있는 이 라인도 그렇고, 여기 그 손잡이도 그렇고 뭔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한 그런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망치라서 약간 여성적인 느낌보다는 남성적인 느낌이 조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스티어링 휠도 좀 이 차급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무난한 그런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정차한 상태에서 돌려봤을 때 아주 무겁거나 아주 가볍지 않은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너머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길쭉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각 12.3인치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일체형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그래픽도 선명하고 널찍널찍하게 보여지는 모습. 보통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급이나 좀 좋은 사양의 차들에게 이렇게 좀 적용이 되는데, 이 스포티지 그래비티 트림에는 또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이 공조기를 담당하는 그 터치형 공조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에서는 디스플레이를 관할하는 버튼도 여기에서 직접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가 나오고, 또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온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뀌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뭐 패널 터치나 버튼으로 만들려면 그 패널의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할해야 될 버튼들이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버튼이 작아지거나 좀 조잡해 보일 수 있다. 터치 형태로 이렇게 호환을 하면서 바꿀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운전할 때 사실 조금 적응이 안 되고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이따 운전도 해보겠지만요, 한번 해보면은 몇 번 해보면 뭐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모델에서는 이 다이얼식으로 된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간을 좀 기어 레버로 차지하는 그런 좀 부분이 많아서 좀 공간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디자인적인 면, 그리고 공간 활용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뭐 기어 작동의 그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하단에는 또 드라이브 모드, 뭐 에코나 스포츠 모드 요거를 이쪽에서 이제 관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터치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통풍 시트와 또 열선 시트, 그리고 또 핸들의 열선 요거는 이렇게 또 물리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순간순간에 바로바로 이렇게 또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좀, 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점도 특이하고, 그리고 여기 또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컵을 놨을 때는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고요. 또 그냥 소지품을 담을 때는 이렇게 또 접어놓고 더 크게 좀 더 넓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좀 아이디어성의 그런 요소가 좀 돋보이는, 네, 그런 지금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네요. 아까 2열에도 앉아봤는데 2열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착자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푹신하고 또 공간감도 굉장히 넓고 레그룸이나 헤드룸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헤드룸은 조금 레그룸에 비해서는 조금 짧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충전구나 뭐 송풍구 등등도 다 이렇게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도 이렇게 지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컵홀더도 그렇고 편안하게 좀 앉아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밀리카로도 적합하지 않겠나, 괜히 그 최장수 모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또 편안한 그런 2열이었습니다. 이 계기판을 보니까 전기 모터 주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전기 모터만으로 이게 좀 저속에서는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기차랑 비슷하게 소음이 거의 없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이게 지금 내연기관차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드네요. 이제 그 전기 모드에서 엔진 모드로 바뀌도록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에코 모드로 달렸는데도 굉장히 가속감도 좋고 크게 소음 차이는 없다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뭐 엔진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린다든지 하지는 않아서, 네, 그거는 좀 새롭기도 하네요. 그럼 지금 가속하셨을 때 이제 전기 모터 모드에서 엔진 모드로 넘어갔을 때 그런 좀 특유의 느낌 같은 건 좀 있었나요? 어떠신가요? 뭔가 모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주 다른 점은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 엔진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소음도 갑자기 세지거나 하는 것도 크게는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 하이브리드가 뭐 엔진 내연기관 차인지 하이브리드 차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조화롭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아주 조용하거나 아주 뭐 소음이 완전 차단된다거나 하는 그런 특징은 없는데, 지금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유독 좀 정숙성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까 방지턱을 여러 개를 이제 넘어왔고 좀 굴곡이 있는 노면도 달려봤는데 아주 묵직하게 뭐 차가 그런 이 노면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도 조금 저속으로 넘었는데도 약간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좀 체급이 뭐 아주 대형은 아니기 때문인지 조금은, 네, 가벼운 느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주행감이라든지 이 느낌이 뭐 아주 뭐 가볍거나 핸들이 아주 뭐 흔들린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준준형급에 맞는 그런 주행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포티지를 남성분들도 많이 몰지만 여성분들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는 그런 상황인데, 뭐 여자들이 몰기에도 아주 부담스럽게 무겁거나 하지 않은 느낌도, 제가 여성 운전자다 보니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기존에 이제 탑 모델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좀 서스펜션이 약간 경직돼 있다? 조금 딱딱하다 라는 그런 그 단점을 좀 호소하는 그런 운전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 스포티지 모델에서는 그런 점은 거의 없습니다. 뭐 가속을 할 때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딱히 어렵거나 뭔가 굉장히 딱딱하다? 아니면은 좀 뭐 가속감을 할 때 뒤로 이렇게 뭐 머리가 젖혀진다든지 그런 좀 어색함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포티지 자체가 이제 많이 팔리는 그런 대중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감이나 서스펜션도 마찬가지로 조금 무난한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포티지에는 총 3가지의 그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도 있고 스포츠 모드 또 스마트 모드 이렇게 3가지인데 지금 출발 때부터 계속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어요. 보통은 에코 모드로 달리면은 뭐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든다, 좀 앞으로 잘 안 나가는 느낌이다, 요런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적어도 스포티지 지금 모델의 경우에는 뭐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차량 자체가 좀 힘 조절을 알아서 조금 해주는 느낌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더니 벌써 계기판이 약간 붉게 물들면서 뭔가 계기판 디자인도 좀 그래픽도 스포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이런 질감도 약간 좀 더 뭔가 운전자를 잡아주는, 스피드를 낼 수 있게끔 뭐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뀐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가속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게 에코 모드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그 일반 도심에서는 크게는 차이가 안 나겠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스포츠 모드가 다른 차에 비해서도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 따라서 다각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도 뒤에 앉아있는데 스포츠 네. 모드로 바꾸고 나서 엑셀을 밟으시잖아요. 뒤로 막 쏙쏙 쏠리는 것 같아요. 훨씬 잘 나가요. 네. 훨씬 잘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가속할 때 차에 무리가 가도록 확 뭐 땡기거나 이런 느낌도 없고, 그냥 가속감도 부드럽게 잘 나가는 느낌.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 주행이나 이런 게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도심을 달리던지 뭐 고속도로를 달리던지 목적이 좀 명확하다기보다 뭐 여기저기 이렇게 좀 활용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런 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값을 한번 살펴보면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3,163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그래비티 트림의 경우에는 3,700만원이 넘어가는 조금은 이 준중형의 차급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옵션이 조금 붙으면 4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값이라면 뭐 소렌토의 그 중간급인 노블레스 트림 정도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하지만 뭐 하이브리드 자체가 워낙 뭐 차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연비라는 그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는 차를 조금 뭐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이 연비에서 조금 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한번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 가격이 이렇게 좀 소렌토와 비슷해지면서 요 가격이면은 한 단계 높은 급의 뭐 다른 차 소렌토나 이런 거를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기차가 이 값이면 이 차 사지 라는 말을 조금 많이 듣는 편인데, 지금 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요 모델에서도 그런 말은 솔직히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가격을 조금만 낮췄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지금까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함께 봤는데요. 강인하고 좀 세련되게 바뀐 외관 디자인, 그리고 또 심플하지만 좀 굉장히 개성이 강한 그 내부 인테리어,
거기다가 막강한 연비 효율성을 갖춘 파워트레인까지 동급의 경쟁 차종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판매 순위 4위를 달리고 있는 굉장히 높은 그런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인기가 이렇게 많은지,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고 대기 기간이 길어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모델이 있으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씩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